부터는 주도권 토론인데요. 뭐 여러분들 많이 해보셔서 너무나 잘 아실 텐데 6분씩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한테 질문을 했다 하더라도 뭐 발언을 끊거나 이런 건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윤석열 총장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할 수 있는 TK 지역 당원들과의 결합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대구 연설에서 탄핵의 강을 넘자는 취지로 말을 해서 사실상 저는 그런 통합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대표께서는 과연 TK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전통적인 당원들이 안철수 대표나 윤석열 총장과 같은 좀 다른 생각을 가졌던 후보들과 결합한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는 데 기여하셨는지 한번 지금까지 실적을 여쭙고 싶고요. 박정희 공항 이런 게 도움이 됩니까? TK 지역의 당원들은 이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가장 높은 지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어준 방송에 가서 윤석열 전 총장을 적극적으로 보호했다고 했는데 어느 방송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권에 대해서 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면 덮을 수 없다. 윤 총장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입니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못 보셨습니까? 그건 민주당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방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민주당이 지금 네거티브 하는 것에 호응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스크립터로 다 봤습니다. 네, 귀를 의심하셨다는데 다 보셨으면 하실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게요. 저는 거기서 10원 발언 기억하시겠지만요. 10원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전원 과정에 있어가지고 잘못 전해진 것일 것이다 라고 제가 단언해서 말했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석하기 어려우셔가지고 자꾸 곡해가지고 표현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봐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의 언론 개혁하시려고 합니까? 기사 탓을 왜 하십니까? 기사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언을 하시고 나서 저는 그 발언을 쭉 스크립터로 읽어봤습니다. 그 발언의 취지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결국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는지를 잘 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경고했다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실질적으로 윤 전 총장이 꼭 들어와야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러한 방법으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남기는 것 아닌가, 민주당과 똑같은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달라고 제 질문 했는데 시간이고요. 예, 제 질문 시간이고요. 네, 저는 말씀하세요. 그 텍스트를 전부 다 보신 분이라고 하면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걸 믿기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나경원 대표께서 만약에 민주당과 대선을 치르는 과정 중에서 이런 식으로 곡해해가지고 예를 들어 전투에 돌입하신다면은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프레임 전쟁에서 백전백패하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당내 선거를 치르고 있는 와중에 이런 네거티브로 발언 하나하나를 찝어가지고 왜곡해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중단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네거티브가 먹히려고 한다면은 제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김종인 위원장과 결탁해가지고 뭘 했다. 계속 음모론으로 뒷받침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유튜버들이 하는 것이지 정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하시는 전략으로는 굉장히 비열합니다. 예. 저는 그리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니었어요. 지난번에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네, 주호영 대표께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경원 후보께서 6분 쓰시죠. 네, 이준석 후보에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준석 후보의 이런 거침없는 말씀은 굉장히 사이다 같은 발언이라고 많은 분들이 환호하기도 하지만 당대표의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조금 고쳐주십사 했는데 그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어제의 토론회에서도 또 말씀하신 게 호들갑 뭐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뭐 망상, 탐욕을 심판하겠다, 호들갑, 가짜뉴스 이 말들이 정치 패널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금방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이지만 오늘도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제가 여론조사에서 이제 2위 후보니까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의 가장 위협적인 후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매우 적대적으로만 말씀을 하세요. 제가 드리는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무조건 네거티브이다, 뭐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당대표가 된다면 이러한 태도는 굉장히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 이준석 후보의 리스크를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준석 후보의 리스크는 조금 전에 주호영 후보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의 의사를 저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입당에 대해서 지금 매우 주저하는 쪽으로 발언과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모 언론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가장 친한 친구인 이철우 교수가 인터뷰를 했고요. 결국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오히려 오늘 아침에 참 우리 당의 의원들이 하는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가 참석을 취소했다는 그런 보도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태도, 예컨대 버스 정시 출발론을 제기했더니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하기로 바로 화답했다. 이렇게 가볍게 대선 후보를 깎아내리는 듯한 태도. 두 번째, 아까 주호영 후보랑 저랑 다 지적했지만 이 윤석열 전 총장의 네거티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오히려 그 네거티브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태도 좀 고칠 생각 없습니까? 또는 아니면 본심이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이준석에 대해 막말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시는데요. 그 이준석이 종편 방송편을 10년 하면서 말 때문에 설화에 오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준석 리스크는 나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머릿속에 존재하는 것이고요. 실제 원내대표 하실 때 존재했던 막말 리스크라는 것은 저희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에다 대놓고 문바 달창이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제가 굳이 이런 말을 언급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많이 우려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윤석열 총장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상적인 어떤 교섭과 그리고 당에 그분을 드리고 하는 과정이 있으려면은 우선 우리 당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회를 하다 보면 밀당도 하는 것이고 구애도 하는 것이고 있는데 지금은 일방적인 구애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밀당과 구애가 좋은데 아예 떠나게 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대표 되시면 막말 리스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말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 사과했는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프레임 전쟁을 했던 걸 아실 겁니다. 저는 이준석 후보를 보면 달창 쓰셨던 분이 망상이 막말이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민주당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민주당 사람들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달창은 본인이 쓰신 표현입니다. 쓸 필요가 없는 표현이었고요. 민주당 같은 그런 공격하시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 만나셨죠? 예. 그랬는데 왜 부인하셨습니까? 김무성 대표께서 이 모임은 사적인 모임이고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자들한테 아니 지난번에는 기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 않은데 왜 변명이 달라지십니까? 뭐라고 했죠 제가?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김무성 전 대표 저도 이 대선 당 경선 출마하기 전에 모든 당의 어른들 다 만납니다. 그런데 왜 부인할까? 이 김무성 전 대표와 이준석 후보하고 밝힐 수 없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까? 아니요, 약속을 한 것 자체가 없는데요. 약속을 한 거 없다. 근데 왜 부인했고 왜 거짓말했는지는 굉장히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이 없으니까 김무성 대표께서 후배에게 대표 나가면 이렇게 해라 조언하시는 거였습니다. 주호영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주호영 대표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본인의 경험과 경륜을 이야기하시면서 네거티브를 계속 하시면서 제기하는 방식이 국민들이 굉장히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보수 유튜버들 일부의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키워드를 뽑는 방식도 한번 제가 설명해 보면요. 실체가 불분명한 것에 대해 가지고 유승민, 이준석, 김종인, 삼강연대 드디어 발견, 윤석열 저지 하나 이런 식으로 제목 뽑는 것처럼 지금 정치를 하고 있으신데 저는 이런 식의 음모론 제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음모론이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가 왜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답을 안 하시고 음모론을 제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이제 당협위원장 이준석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비방하는 문자가 대량 발송했다면서 특정 캠프에서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신 것이 음모 아닙니까? 저는 사실 저희 캠프도 다 조사를 해보고 이거 철저히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치 이게 특정 캠프가 유출했다고 단정하면서 그건 또 당원 명부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안심번호를 받았을 뿐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음모지. 제가 말씀드리는 합리적 의심,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예전에는 별의 순간을 잡았다 그러다가 이제는 윤석열 관심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준석 후보는 나가서 열심히 민주당하고 똑같은 주장을 윤석열에 대해서 하고 그러면 정말 윤석열을 반가워하는 거냐 같이 김종인 위원장하고 똑같이 윤석열을 배제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이걸 지금 보수 유튜버의 제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제가 민주당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경선 과정에서 서로의 의사를 물어보고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어떻게 음모입니까? 나경원 대표께서는 아주 민주당에서 공격당할 빌미를 많이 주셔가지고 공격을 많이 당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에게는 공격이 들어옵니다. 뭔가 본인의 공격이 들어오면 전부 다 때문입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당내 화합을 이끄시려고 한다면은 먼저 이런 식으로 프레임 씌우기, 당내 인사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실 이거 보수 유튜브에서 되게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모든 것은 유승민과 김무성이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다. 이런 거 유튜브를 단골메뉴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것이 얼마나 비열하고 당내 화합에 저해되는 요소인지 알고 계신다면은 중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질문 아니고요. 길이 이준석 후보가 말하는 정말 엘리트주의인가 실력주의인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 가치를 확장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소외된 분들에게 사다리를 만들어드리고 그분들과 함께 가는 정당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온통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아니 자격시험을 본다든지 청년 할당제를 폐지한다든지 이것이 더 지금 뒤처져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일까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격시험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지금 공천 받는 사람들 자격시험 보겠다고 했는데 자격시험 어떤 기준으로 시험을 출제를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자격시험에 대해서 이 정치가 이렇게 이 정치가 머리로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짧게 한 10초 안으로만 답변해 10초엔 불가능하고요. 대한민국에 있어가지고 정치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이 지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반헌법적인 발상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기초적인 자격시험, 예를 들어 컴퓨터 활용 능력들을 본다고 해가지고 이게 엘리트주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 그러면 취업 현장에서는 모든 청년들이 이런 걸 강요당하고 있는데 그게 엘리트주의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엘리트주의는 운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을 본다고 해가지고 그게 엘리트주의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 제발 과장과 왜곡을 멈춰주십시오. 또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리 이준석 후보한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준석 후보 참 말씀 잘하십니다. 근데 정치는요 머리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는 가슴으로 한다는 것을 좀 꼭 새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시험 같은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엘리트적인 발상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청년 할당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 넘게 이 젠더 이슈 등 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전부 다 제가 이제 혐오의 정치를 했다는 것이 그겁니다. 갈등을 봉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부추기면서 이 할당제에 대한 많은 비판을 갖다가 무조건 모든 할당제 폐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 자리까지 오기에 최고위원이 되고 비대위원이 되고 그리고 이번 21대 국회에 이 공천을 받은 것이 한마디로 모두 청년 할당제에 대한 덕이었습니다. 청년 할당제의 결과였습니다. 사실상. 근데 지금은 와서 청년 할당제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폐지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분 더 질문해야 되니까 짧게 답해 주십시오. 이번에 제가 공천을 청년 할당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왜곡이고요. 저 분명히 다른 후보가 면접을 봐가지고 공천자로 결정됐습니다. 퓨처 메이커로 전략 공천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거기서 2년 넘게 고생하던 청년은 남양주로 밀려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정하게 면접을 봐가지고 저희가 비교 오히려 가지고 공천받은 것이기 때문에 왜곡하실 조영 필요 없습니다. 후보님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